네, 안녕하세요. 서아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사를 보면은, 그, 한국 족보를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를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 청송심시, 파평윤시 등 한꺼번에 독창성, 비대체성을 지닌, 기록유산 명문가 집안일수록 전송 보존이 잘 돼 안중근 가문 승흥안씨 조선 최대 왕비 배출 청주안씨 뭐 이렇게 써있어요. 참고로 여기서 독창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 한국만 이 족보를 거의 지니고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막 성씨끼리 족보가 각각 특이하다 이러면은 이거는 그 비논리적인 거예요. 그 기사는 한국만 이렇게 지닌 족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독창성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독창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친일 용어에 가까워요. 절대 독창적인 게 아닙니다. 세계는 역사 관점에서 봤을 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청송심시에 그 훼손된 이런 그 한 페이지 그 족보를 이렇게 올려놨네요. 그래서 제가 이 세계 문화유산에 이 진짜 족보 20점 공개해서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이거에 대한 위험성을 제가 지적하고자 이거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한번 내려볼게요. 이게 이제 국회에서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7월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리는 창립대회를 통해 족보를 공개할 예정이래요. 그러니까 추진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추진하는 건 좋은데 여기 이제 그 6일 그렇게 밝혔다고 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추진 그 공동 대표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김승원,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진 공동 대표를 맡았대요. 제가 이거 엄청 조심해야 되는 건데, 이게 뭐 자랑한다고 해서 이걸 올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친일파 분들이 대거 이런 족보나 역사관계 이런 문헌 소장하고 있는 이런 그 요직에 주로 장악을 하고 있어서 이거 잘못하면은 이분들 면죄부 주고 이분들 그 외정 때 그 한 말 가짜로 족보에 신분 세탁한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분들 그 면죄부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매우 신중하게 추진해야 되고, 그 추진을 할 때는 이 종이에 대한 탄소연대 측정까지 해갖고 이거를 아주 세심히 검토해야 되고, 각 대종회에 이 자문을 구하는데 이 대종회에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수장이 인정을 했다고 해서 이 족보가 막 진본이고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객관적으로 해서 이걸 살펴야 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1545년 1545년 여기 청송심시랑 영일정시 족보를 그 발간한 연도가 이게 같잖아요. 이게 같잖아요. 그리고 고령신시 1578년,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1578년이면은 이게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에 이제 여기 발간된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60갑자로 해서 회갑을 기준으로 해서 60갑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보통 한 45년에서 60년 그 사이의 터울로 이걸 제작을 해요, 보통. 그래서 그 가문의 그 귀족층들이 만약에 내가 정씨이다, 내가 뭐 최씨이다, 뭐 김씨이다 이러면은 거기 귀족층 로얄분들 이분들이 만약에 일가들이 적다 하면은 이게 빨리 발간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족보에 들여진 분들은 다 임금님을 아련하는 사람, 정치하는 귀족층 로얄들입니다. 그 황제 임금님과 그 봉건적 제후관계를 맺고 쉽게 소왕국의 군주예요, 군주. 오늘날 뭐 성씨, 뭐 무슨 성씨다 하면 다 족보에 넣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함양 박씨 세보 해갖고 1600년대 초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600년대 초에 발간된 걸로 보이는 거지 이게 몇 년이라고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함양 박씨 세보는 여기 보면 1600년대 초 하니까 이게 추정을 한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언제 만들어진지 모르니까 여기다 초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제를 제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1600년대라고 그냥 1600년이라고 해요. 진양각시 세보는
1606년이에요. 요 부분은 임진왜란이 요게 끝나자마자 뭐 몇 년 또는 이제 수년 후에 이거를 제작됐어요. 이게 뭐냐면은 임진왜란 당시에 뭐 예를 들어서 여러 논문이 있고 학자들 주장하는 게 이제 각각 조금씩 다른데, 예를 들어서 800만의 인구가 있으면, 뭐 800가구가 됐던 800만의 인구가 있으면 그 기록을 보면 거의 700만이 다 학살당해요. 다 죽어요. 그리고 100만, 어떤 분들은 주장하시는 분들은 뭐 100만도 아닌 사람들이 살아남았다고 해요. 그러면 그 중에 귀족층 노예 10% 해봤자 이게 뭐 얼마 되냐고요. 그리고 우리가 6.25 사변도 겪었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농노들, 즉 농민 소작농들은 안 죽여요. 대들지 않으면 안 죽여요. 왜? 나중에 본인들이 그 지역을 지배하면 일하는 사람, 즉 그 농사를 지어서 생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아끼지, 그 사람들을 죽이고 그러질 않아요. 대적하지 않으면. 보통 6.25 전쟁 통해 가장 많이 학살당하고 가장 많죠. 도망간 사람들이 고위층, 단급 뭐 경찰이나 군인 또는 이런 교육자들 먼저 숙청해서 다 죽여요. 뭔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귀족층들이 얼마 안 살아남았다고요. 그러니까 요 함양박씨 세보랑 진양하씨 세보는, 요거는 뭐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탄소연대 측정 이런 걸 해봐야 되는데 이것도 잘못 나올 수도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게 뭐 기본 100년이고 200년이고 토울이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있으면 탄소연대 측정도 거의 못 믿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전문가들이 이걸 뭘 갖고 구분하냐? 이 당시에 주로 그 진본 책들을 보면 그 만약에 100건을 확인해 보면 뭐 대나무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종이를 한지를 만들었다, 아니면 당나무를 이용해서 만들었다, 이게 확인이 돼요. 주로 어떤 나무를 사용했는지. 특히나 이 당급에 납품되는 이 종이는 특정 그 지역에서 제조되는 그런 종이를 썼기 때문에 거의 같아요. 그래서 그 종이 재질이나 이런 걸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애초에 기준을 세우는 자들이 친일파들이고 세탁한 사람들이 껴있으면 연구하다 자기는 진짜인 줄 알고 연구하다 보니까 가짜잖아요. 그러면 이걸 종이를 살짝 기준을 놓아요. 이 종이도 그때 납품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껴놓는단 말이에요. 면죄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친일파가 예를 들어서 추진위원이나 이런데 그 당사자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구분 절대로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친일파 아니라 그러면 후손이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14년 동안 종사활동을 하면서 이런 거를 말씀을 안 드렸지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시대적 배경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임진왜란 끝나고 그렇게 학살을 당해서 인구가 거의 없었다고요. 그러면 귀족층이 거의 몇 가구가 살아남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보통 여기 보면은 1610년, 1600년대에 주로 이렇게 보시면은 족보가 거의 다 몰려 있어요. 최초의 족보라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청송심씨랑 연일정씨, 뭐 고령 신씨 보면은 이게 1500년대 족보도 있잖아요. 원래 이게 고려조 때에도 족보가 다 있어요. 전부 숨겼고 감쪽까지 다 숨겼습니다. 왜? 이거 역사 다 이거 스토리 제작하냐고 다 없앤 거란 말이에요. 조선조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로 1600년대 이게 있는 이유가, 전쟁이 일어나고 거의 제가 그 족보를 연구하니까 전쟁 이후에 거의 한 10년 내외 동안 전후복고 사업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시기에 거의 결혼도 못했어요. 임금이 궁이 없어서 다 이 메인 캐슬이 불이 전소되고 다 난리가 났는데 무슨 결혼을 하냐고요. 쉽게 잘못하면 역적으로 몰려서 죽을 수가 있어요. 임금도 세자 책봉도 안 되고 결혼도 안 하고 있는데 무슨 양반들이, 그 밑에 있는 놈들이 무슨 결혼하고 뭐 이러냐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 배경으로 보면은 뭐 그때 뭐 결혼을 했다, 뭐 애를 낳았다, 전부 가짜입니다. 그래서 1910년 거의 막 8년 가까이 전후 이후에 8년 뭐 거의 뭐 9년 뭐 이렇게 가까이 전국적으로 집이 한 채도 남아있지 않으니까 다 불에 싸질러졌으니까 전부 동원돼서 동원령에 의해서 다 이런 그 전후복고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그 집을 짓고 이제 이러는 사람들은 이제 조금씩 이제 어느 정도 그 사회 생활을 되찾다 보니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그 결혼 혼례도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참고로 저희 할아버지가 48살이가 이때 결혼하셔요. 왜 그러냐? 정년기인 23살에서 24살 뭐 만으로 그 정도 그 나이대에 임진왜란이 발발이 되는 바람에 결혼을 못 하세요.
그래서 바로 전시에 전국적으로 동원이 돼서 그 전란을 치르다 보니까 결혼을 못 하세요. 그게 다 검증이 됩니다. 교차 검증, 비교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런 정은호 북구 사업이 있고 족보를 만들기, 우리 여기 보면은 청주안시 족보가 여기 보시면은 1617년, 이거 이제 정사보라고 그래요. 정사년에 이제 발간했다고 그래서. 그럼 이 책을 만들기 위해서 17년이면은 못해도, 3년 전이나 뭐 이렇게 해서 족보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정치도 하고 막 이래야 되니까, 족보에만 매달려 있을 수 없으니까, 다 정치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러면 17년이면 그냥 10년? 또 아니면 5년간 이렇게 제작 기간을 거쳤던, 진행했다고 치자고요. 1617년에 요 전인 1615년에 저희 장손 한상이라고 하는 할아버지를 낳습니다. 3년 전에. 그래서 이런 거를 집안의 이 스토리 내역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역사가 확인되면, 이 나머지 집안도 이런 내역에 의해서 이때 족보가 집중적으로 산 사람, 죽은 사람 파악하고, 이거를 이제 임금한테 또 보고도 해야 되니까 이때 다 제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쉽게. 이거 문중이라고 해서 그냥 개인적으로 족보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 다 임금한테 보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요렇게 해서, 여기. 대충 요 정도, 요거는 이제 검증을 좀 해봐야 되고, 여기 요 정도 있잖아요. 이 정도면은 이게 임진왜란 끝나고, 그런 것을 귀족층의 생사 유무, 이런 것, 또 이제 거기에 딸린 정치적으로 노비들이나 반계의 할아버지가 대가꾼이면 노비들이나 또 재산에 대한 처리나 이런 정치적인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집집마다. 그걸 정립하기 위해서, 귀족층의 생사 유무를 확인한 거예요, 이게 쉽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정립돼서 대가 끊기면 거기에 노비 80여 명이 반계 후손한테 이제 다 가겠죠. 이렇게 해서 이게 정립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야로성씨 족보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야로성씨 1950년. 이거는 쉽게 그냥 이 족보를 1차 족보라고 쳐요. 그냥 임진왜란 기준으로. 그 전에 족보가 다 있습니다. 1차 족보라고 하면 요거는 2차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 여기 족보는 실제 이때에 만든 게 1차본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가 누락된 거예요. 여기 누락된 겁니다. 이거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없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뭔가가 여기에 만든 진본을 근거로 해서 요렇게 위조돼서 만들어졌거나 아니면은 애초에 여기에 있는 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걸 없애버리고 요 때부터 있었다 해서 이 다음 족보에 이제 위조해서 이렇게 막 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1600년대 후반부로 이제 여기 이제 꺾여서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1700년대 족보는 쉽게 얘기해서 한말 1920년 전후에 만들어갖고 1700년대 족보다 이렇게 하는 사례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누누이 말씀드리면 이런 역사적 고증과 실제 이 족보 안의 내용을 보고서 이게 진본인지 아닌지 따져야 되는 겁니다. 이 무슨 종이 재질을 가지고 하고 제가 모임에 가짜분 술 마시고서 모임에서 실언하셔서 얘기한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성남시의 모임에서 그때 당시에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운영진 분들이 다 들었었어요. 술자리에서 뭐라고 했냐면 문헌이나 이런 거 족보를 얘기하는데 이분이 막걸리를 마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소오줌에 책을 빨면은, 그래서 이제 물에다 헹구겠죠. 빨았다가, 그러니까 절궜다고 표현했어요, 이분은. 그러면 뭐라고 하냐, 기본 200~300년은 기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서지, 종이로 해서 만들어지잖아요. 종이는 식물성이라고요. 식물성 섬유로 만들어지는데, 소도 식물성 풀이나 이런 거, 잎사귀 이런 걸 다 뜯어먹잖아요. 잡식이. 잡초들을 뜯어먹잖아요. 풀이 됐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뱃속의 안에서 숙성이 되는 거예요. 소 오줌이. 이 오줌을 갖다가 빨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원액, 액상 자체가 식물성이잖아요, 순수. 그러면은 이게 식물성 종이에 더 씌워주면은 오래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육안으로도 누렇게 쪄드니까. 그걸 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1545년에서 고령 신시족보 1578년, 요거는 이제 그 전에 족보이고, 그러니까 모든 성씨가 이때 다 족보가 있었어요. 그 전에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문제 제기를 이제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해보면, 임진왜란 끝나고 지금 뭐 족보를 이걸 종이고 보고 서지고 이게 다 불이 나고 전소가 됐는데, 임금도 궁궐이 다 전소되고 뭐 귀족들 노예충들도 다 지금 다 난리가 난 건데, 이게 1600년에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 교차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역사 문헌이나 이런 거를 다 비교 분석해서 이 내용에 있는 분들이 이때 실제 이름이 그 실록이나 승정원일기나 기타에 거기에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분들 이 가짜들 수법이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연암 그 박지원 선생님인가요? 뭐 열하일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같이 기행문이나 수필집을 만들어요. 본인이 일기 쓴 거 같이. 그래서 이때에 있는 거 같이, 또는 남을 거기다 적으면서 그걸 증거로 해서 뭐 어디가 대가 끊겼다라고 뭐 증언을 하든가, 이게 일제시대 때 한말 친일파들이 전부 이렇게 해서 만든 거 제가 확인했어요. 그래서 요런 부분도 체킹을 해야 된다. 참고로 그 저희 집안은 기호수룩이라는 책이 있고, 삼채집이라고 해서 그 3대의 그 수필집을 채집해갖고 만든 책이다 해서 삼채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연구해보니까 그 한말 친일파들이 저희 집 한시로 세탁해서, 저희 집안, 그러니까 실제 저희 집안이에요. 저희 집안이 장손이니까 저희 집안 쳐내고 세탁해서 본인들 가공인물을 장손으로 내세우기 위해서 저희 집안을 1920년 후에 서자 프레임을 씌우는데, 스토리를 만들어서 씌우는데, 심지어 족보를 가짜로 만들어서 1700년대 초걸로 만들어 놓은 것까지 확인을 했어요. 1800년대 두 건이 있더라고요. 국립 중앙박물 도서관에 기준까지 해놨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내용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저희 할아버지가 보시면은 성남시, 그러니까 이게 혈세를 갖다가 이제 이직거리 해놓은 건데, 이게 성남시 문헌이랑 이제 추진했던 건데, 뭐냐면 이분들이 속여서 뭐 이렇게 했으니까 말 이유도 없죠. 그분들은 이 뭐라고 해놨냐면은, 마치 이게 한술 이 할아버지께서, 저희 18세 되시는 할아버지이신데, 이분이 그 삼채집이라는, 여기 밑에 삼채집이라고 돼 있잖아요, 증거가. 그래서 요걸 뭐라고 해놓냐면은, 본인 스스로 내 장남 명옥은 서자만 셋이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스스로 일기를 쓰듯이 해갖고 자기 아들이 그 손주를 낳는데 장손인데 서자만 있다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것 때문에 이제 거짓인 게 들통이 나는 거죠. 아까 그 신문에 기사에 난 것 같이 이게 이제 1617년 발간된 이게 정사보예요. 여기 보시면 명욱, 한명욱은 제가 노란 표시를 해놨지 않습니까? 아들이 그러니까 아들이 둘 있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뭐냐면, 아까 여기 술할아버지 있잖아요. 여기 동그라미 제가 표시한 이분은 1616년에 조래요. 돌아가셨어요. 이때가 76세예요. 76세. 그 1616년에 졸하셨는데, 이 책은 술할아버지가 작고 하시고 1년 후에 발간된 거예요. 그러니까 술할아버지가 살아생전 1년 전에도 발간하고 있었겠죠. 이 편찬을 하고 있었겠죠. 그 최종 1617년에 발간된 거니까, 인쇄한 거니까. 여기 보면은 작고하고 1년 후에 아들이 둘이 있는데 무슨 서자가 셋이 있어요. 거짓인 게 이제 여기서 교차 검증 통해서 가짜인 게 확인되는 거예요. 아들 둘이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아들 둘 중에 첫 번째로 난 장남이, 이게 이제 무가 방목에 이렇게 적혀 있는 원본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 한상 해갖고 을묘년생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을묘년생. 그러면 을묘년생이 1615년이에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작고하시기 1년 전에 아들 손주가 태어난 거예요. 적장손이 태어난 거예요. 증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명옥의 아들은 첫째가 1615년 저희 할아버지 한상 할아버지고, 둘째는 방 할아버지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둘째 할아버지는 어떤 문헌 자료도 없기 때문에 뭐냐면은 1617년 그 해에 태어났거나 1616년에 태어났거나 이렇겠죠. 그러니까 연년생이거나 아니면 2살 터울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1617년쯤에 태어나신 것 같아요, 느낌에. 뭐 출산하고 바로 1년 터울로 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할아버지 두 분이 이때 태어나는 게 확인되고, 상방장이라고 해서 장할아버지는 그 이후에 1617년 족보 발간 이후에 태어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위주로 해놨냐면은 1908년 7월 9일날 대한매일신보를 보시면, 이게 대한매일신보예요. 여기 보시면 용인
풍진 일전에 용인군 여기 쭉 나와 있잖아요. 전부령 민국호 씨 집에서 뭐였고, 여기 뭐냐면 의병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대한제국군입니다. 그래서 이때 언론사도 다 그 쿠데타 세력들한테, 친일 세력들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그 대한제국군 해산 명령을 이 사람들이 그 친일파들이 내리고 포구력으로 내리고, 여기에 반대한 대한제국군과 그 친일파 동학혁명 세력과 일본군이 협작해서 대한제국군과 전쟁이 있었어요. 만주랑 한반도에서. 이때 어떤 일이 발생되면 만주는 밀리면서 바로 만주사라고 해서 가짜 역사 쉽게 천국 역사로 꾸며요. 천국은 백인입니다. 그래서 서세동점식에 이게 다 이렇게 일어난 역사인데, 이때에 저희 고향에서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당부터 이렇게 계속 송파 이런 서쪽에서 밀려내려갔겠죠. 대한제국 군대가 다 괴멸됩니다. 저희 집안 있는 데가 전쟁터였어요. 이후에 할아버지 3분 10대 어린 사람들만 그때 이제 나이든 살아남은 아래 분들한테 보호를 받아서 살아남았는지, 아니면 본인들 손주라고 아들이라고 이렇게 보호해줘서 살아남았는지 극적으로 3분이 살아남아요. 근데 이제 이때 보면은 총에 맞아 죽어요. 여기에 촌장, 동장은 죽어요. 일본군 총에 맞아 죽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소문에 이 집안 대가족들 다 죽었다고 해버리니까, 이때 친일파들이 저희 집 선산이고 땅 재산 족보 다 이때 찬탈해서 이 본인 거 이제 소유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몇 년 후죠. 이게 1908년 기사니까 그 전에 있었던 거예요. 1908년 7월 9일자 신문이니까 그 전에 있었던 걸 실었겠죠. 그래서 이게 대한제국 군대예산과 저희 집안이 거의 뭐 멸문자 당하다시피 한 그 역사를 제가 다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때에 보면 소탕되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소탕되었다. 이게 뭐냐면 소탕은 없앴다는 거, 다 죽였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천 등지로 이제 끌려갔다가 이제 그때 이제 되돌아왔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때 살아남으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때에 1909년에 민정령이 이제 발효되면서 이때에 대한민국 모든 성씨들이 성씨를 등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군대의 도륙과 기죽충 도륙이 있었고, 이때에 성씨 없던 사람들이 모든 성씨로 해서 등록을 이때 해요. 1909년부터. 그리고 땅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족보를 위조해서 위조 족보로 본인들을 성씨로 이제 같이 이때 세탁을 해서 위조 족보를 근거로 해서 이분들이 1912년부터 토지조사부 등기를 내게 됩니다. 최초의 등기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분당 저희 선산 등 그쪽 주변 토지 이 등기 이걸 이렇게 토지 이거 등기를 이렇게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면, 여기 보면 일진의 소속 친일파 한창의 소유로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이 사람들이 이제 광복 뭐 이런 게 이제 있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친일파 후손을 세탁하려고 문중 소유로 해서 청년공파로 이렇게 밑에 아래 보면 청년공파 소유로 바뀌죠. 청년공파 소유로 바꿔버리면 이게 뭐냐면 후손을 세탁해서 숨긴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버리면 종원으로 여러 명이 끼어들어가 있으니까 이 한창의 친일파 후손이 누군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종소유로 이렇게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쉽게. 그래서 세탁을 하게 됩니다. 신분 세탁을 합니다.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보, 이것도 법적으로 정보 공개로 하면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거 만든 이유가 전부 친일파 보호하려고 만든 거예요. 여기에 이거 가서 한창의 이 사람에 대한 등기부 떼보면 밑에 후손 지금 누구인지 다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분당이랑 용인 정몽주미역 안골 가짜안시, 이 사람들은 한창에 친일파 한영원, 친일파 한경원, 친일파 한채인 등등등등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시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후에 역사를 다 조작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세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지금도 한시로 살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문보라는 족보 수단을 책을 만들어서 연구를 해보니까, 문보라는 책을 만들어서 1차로 수단을 만들어서 이 친일파들이 전부 각 성씨들 재산을 찬탈하고 신분 세탁하는 과정에서 족보를 그렇게 1차로 만들고, 지금 이게 보고 계신 거는 만가보라는 족보인데, 여기에 보시면 한이라고 제가 이렇게 표시해놨죠. 빨간색으로. 여기 보면 위에 명욱 할아버지 자식이 저희 집안 할아버지잖아요. 아까 확인해드렸잖아요. 2분 있었던 거 총 3분인데 가공인물 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족보를 확인해보니까 여기에도 한이 있죠. 원래는 이 한인데 이 부수변이 물수자인데 요걸 또 떼어버리고 여기에다 이렇게 붙여서 치고 들어와요. 요렇게 들어옵니다. 여기 자식 있다고 이렇게 또 붙여놔요.
예, 저희 집안을 아예 싹둑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를 근거로 해서 이제 등기를 내게 되니까 이게 뭐냐, 우리 집안이 화를 그 1908년 그 이전에 당했으니까, 신문 기사가 1908년 7월 9일 날로 적혀 있으니까 그 이후부터 조작해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를. 예, 그래서 1912년 전에 완성된 거예요. 그러면은 11, 12, 3년 그 터울에 이게 사이에 만들어진 거예요. 저희 집안 화당하고 3년 그 이후 사이에 이렇게 만들어져 갖고 1912년부터 냈으니까 그 이후에 냈겠죠.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등기를 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1차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서 이 책 보면 이게 진본 같잖아요. 엄청 오래된 것 같죠. 근데 이렇게 재질 보시면 이게 수백 년 전 때 만든 족보가 아니에요. 이거 재질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기계로 이렇게 압축해서 찍어내는 게 여기 이렇게 주름이 다 보여요. 이거 저 어렸을 때 보던 그런 그 한지입니다. 오늘날 만든. 그쵸? 그래서 이 족보를 그 검수할 때는 매우 중요한 게 이 내용, 이런 스토리를 알아야 돼요. 근데 추진위원이라고 해서 거기에 각각 그 문중에서 이렇게 추천된 사람이 이제 거기 연구원으로 들어가거나 보통 이럴 가능성이 큰데, 참고인으로.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구겠냐고요. 저같이 진짜이겠냐고요. 자, 여기 명옥 할아버지 이렇게 돼 있죠. 장녀가 여기 여자로 돼 있어요. 명옥 할아버지. 그쵸? 이런 식으로 꾸며요. 이게 또 이거 또 만들어요. 이렇게 했다가 이거 없애버리고 항을 여기다 다시 붙여요. 장손으로. 이렇게 막 뒤죽박죽 이제 이 사람들 족보를 막 이랬다 저랬다 만들기 시작해요. 이게 언제? 1920년 그 전에 몇 년이 이제 저희 집안이 화를 당하고 소문이 퍼졌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그 한씨 여기 그 아들들이 살아남았다 이 소문이 퍼지니까 이분들이 그 주변의 사람들이 여기가 진짜인 거 아는데 족보에 안 넣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급하게 해갖고 1920년 그 족보를 만드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줘요. 넣어주는데 어떻게 집어 넣어주냐? 서자 프레임은 씌울 수가 없죠. 여기 주인이 살아남았는데, 지들 주인이 살아남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서자 프레임은 그때 없었고 뭐라고 해놨냐면 이 항을 첫째로 해놓고 상방장을 그 차손으로 상을 해놓고 이렇게 해갖고 4명을 같이 올려줘요. 그러니까 둘째 집안으로 해서 변주해서 올려줘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에 뭐냐면 무습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습독. 이 사람은 벼슬한 게 없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해보니까 재산을 찬탈했다가 반을 이 집안에 또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1920년 족보를 그 효력이 없게 만들려면 그 전에 족보로 해서 위조를 해놔야지 될 거 아니에요. 먼저 있는 족보로. 그러니까 이 족보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어떻게 해놨냐? 여기 이렇게 서자를 붙여갖고 상방장, 여기 장할아버지 나중에 태어난 게 있죠. 요렇게 해놓습니다. 요렇게 위주로 해놔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 집안이 그 오리지널인 게 확인이 됐으니까 청주한씨 족보는 우리 집안이 이렇게 명옥 할아버지의 그 후손이 한사신으로부터 내려와서 그 도정공, 그러니까 한사신, 한석, 예, 이렇게. 그 다음에 한지원, 그 다음에 한술, 그 다음에 한명옥, 요 다음에 요렇게 한이 있거나, 요렇게 이 장사상수는 저희 할아버지가 서자로 돼 있으면 100%다 가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700년 초 족보라고 해서 이걸 이렇게 위조해 놓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역사, 지금 유네스코 그 추진위원회 쪽이 걱정되는 게, 아까 그 초간본 제가 그 설명해드린 거 있잖아요. 제가 그 유명한 책, 그 외정 지난 다음에 이런 만든 책, 그 정도까지는 그것도 검토를 잘 하셔야 돼요. 복제품일 수도 있으니까 잘 검사하셔서, 거기까지는 등재하는 거는 제가 뭐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거기에 기사 내용을 보면, 그래서 이거를 기준하는 것을 이렇게 수집하고 있다라고 아까 그 기사에 나온단 말이에요, 추가로. 이때 이런 게 껴들어가서 등록이 돼버리면, 이거 엄청난 그 역사적 책임을 지셔야 돼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거를 뭐 갑자기 해서 이거를 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거 족보 연구 이거 해온 지 종사 14년 동안 참여하면서 이걸 하긴 한 건데, 이걸 무슨 몇 년 만에 이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청주환 씨를 저희 집안을 참고하자면은, 이게 뭐 회장님이 잘 정리하셔서 올려주셨는데, 여기 보면은 그 초교라고 그래서, 이게 사실 이거 초교가 아니에요. 그전 것도 많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이제 초교, 뭐 재교 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기 이게 뭐가 잘못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아까 이거 그 기사에 나온 게 이거예요. 여기에 그 재교라고 해서 1904년께 아까 그 좀 전에 보여드린 거예요. 가짜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초교가 급하게 인쇄하느라 교정을 못해. 이게 무슨 급하게 만들어졌냐고요. 임진왜란 끝나고 만으로 19년 지난 다음에 만들어진 거예요. 일가 살았는지 내 형님이 소식이 없어서 어디 돌아가셨는지 19년이 지났는데 파악이 안 됩니까? 시체가 다 썩어요. 백골이 돼요. 초교가 급하게 인쇄하느라 교정을 못해서 착오가 있어서 유권으로 재발행됐대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게 역사를 모르니까 이렇게 변조가 되는 거예요. 그 역사를 아는 사람은 자 보세요. 1617년에 그게 이제 그 생사 이런 거 다 확인해서 만들어져 갖고 그 정사보가 만들어졌잖아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 정사보는 뭐냐면 그 전에 그 무수히 그 태평성대를 지나면서 자식이 많이 번창했을 거 아니에요. 귀족중이 임금을 아련하고 이런 분들이 이 봉건 군주들이 그렇게 번창해서 자식을 낳는데 이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800만 중에 700만이 다 희생당하고 도륙당하고 100만 정도 내외. 그러니까 이게 60만이 살아남았는지 80만이 살아남았는지 120만이 살아남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논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조사한 학자들의 조사한 바로는 그 중에 양반이 얼마나 살아남았겠냐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 쪽에 아니면 또 다른 집안 성씨에 그 전에 10명의 형제가 있으면 다 죽고 한두 많아봤자 3형제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한 권인 책이 어떻게 6권으로 늘어나냐고요. 한 권인 책이 기존의 형제들이 이렇게 많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수백 명이 살아남았으면 6권으로 당연히 늘어나죠. 그게 피라미드식으로 번창을 하니까. 그리고 양반들 기껏해야 나봤자 한두 명, 많아봤자 3명. 기본이 2, 3명, 1명 뭐 이렇게 났다고요. 그리고 왜 3명인지 아세요? 4명인지 아세요? 이때 정부인을 그 정실 그 국가에서 인정한 만화님을 3명, 2명 또는 3명까지 얻을 수가 있었다고요. 동시에 1년 안에 결혼하면 그걸 인정을 했다고요. 그래서 비문에 뭐 숙부인 해갖고 아니면 뭐 정숙부인 해갖고 뭐 아니면 뭐 정부인 해갖고 비석에 3분 또는 두 분이 나란히 이렇게 써있는 게 이게 한 분 돌아가셔갖고 난 게 아니라 1년 안에 동시에 결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비문에 쓰여진 그 차례대로 우리가 보는 방향에서 이 우측부터 먼저 기재되신 분은 먼저 돌아간 순서대로 쓰여진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저희 실록에다 교차 검증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서열을 가리지 않고 돌아가셔서 묘역이 묻혀지면은 그러면 그 밑에 무조건 쓰게끔 돼 있어요. 그 역으로 위에다 쓰는 거 아닙니다. 이거 다 가짜예요. 그 역자는 가짜입니다. 그 품속이 다 이거 확인한 겁니다. 제가 실록 통해서. 그래서 아니 여기에 피해를 받았고 초수만 적혀 있는데 이게 무슨 6건으로 늘어나냐고요. 전부 이거 뭐다? 아까 제가 확인해드렸죠? 저희 집안 서자로 돼 있다고. 1920년 이후에 전부 소중에 빨아서 그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나 진본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확인하느냐? 저희 집안이 서자나 항이라고 붙어있으면 다 가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저희 집안이 서자로 표시가 안 돼 있고 적장선으로 그냥 자 누구 이렇게 표시돼 있으면 진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참조하시라고요. 이게 뭐 갑자기 막 늘어나요. 예, 그래서 1796년도 거 사교가 있다고 나오잖아요. 여기에 저희 집안 서자로 되어 있으면 다 가짜예요. 내용에서 확인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거 확인하시라고 남겨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디 그 족보 그 유네스코 추진위원회 그쪽 관계자 되시는 선생님들은 이런 거 참고하셔서 이거 함부로 막 올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친일파들 그때의 족보 찬탈하는 사람들 면죄부 주는 겁니다. 그 쉽게 범죄 행위하는 겁니다. 이거 잘못해갖고 들어가면은 100% 이 사람들이 여기 관여할 거란 말이에요. 문중에서 이거 우리도 이거 기증할 테니까 이거 올려달라 이러는 문중 대거 있는데 대부분 다 이런 쪽이란 말이에요. 확인하시라 이겁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